네, 반갑습니다. 수리논술 강사 안준영입니다. 오늘은 수리논술 답안작성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려면 우선 수리논술이 어떤 시험인지를 알아야 하고, 네, 그 다음 답안작성법의 단계별 서술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시험장에서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할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리논술 어떤 시험인가? 네, 수학 문제 해결 과정을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내용을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시험이고, 네, 수식, 글, 그림, 표를 도구로 해서 서술하는 시험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수학 문제 해결 과정을, 네, 이 말은 답안보다는 과정의 배점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고교 수학 교과 과정을 이용해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로피탈 등 또는 테일러 급수, 외적 등 네, 교과 외 지식을 쓰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안의 내용으로만 서술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된다. 네, 특히 답안 작성에서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구분한다든가 해서 네, 논리를 좀 찾으시면 되겠고, 네, 마지막 수식, 글, 그림, 표를 도구로 서술할 수 있다. 네, 수식이 성립하는 근거를 글로 제시를 해줘야 되고, 그래프는 좌표축, 네, 변수, 네, 절편 등을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표는 증감표, 확률, 분포표 등을 활용하시면 되고, 또는 문장으로 너무 서술이 길어지면 표를 이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네, 수리논술 어떤 시험인가? 논제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고 제시문에 주어진 조건을 다 이용하고, 네, 앞에 문제의 결론을 이용해서 서술하기 때문에, 네, 다른 문제 그리고 적용 가능한 특수한 답안이 아닌 일반적인 답안을 요구하기 때문에, 네, 채점 기준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채점 기준표를 보시면 답안 자체에는 전체 점수, 네, 예를 들어 30점에 대해서 5점 정도 배점이 되기 때문에, 네, 큰 배점이 아닙니다. 나머지 과정에서의 배점이 훨씬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답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과정을 최대한 많이 쓰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연산과 결론뿐만 아니라 근거 제시 부분에 배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답안 전체 순서와 형식이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술을 할 거냐? 네, 답안 작성이라는 건 네 단계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서술해야 되는데 설정, 근거, 연산, 결론 이 네 단계로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설정이라는 것은 문자, 변수, 점, 함수, 일반항 등 필요에 따라 문제 해결의 필요에 따라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 2단계 근거는 연산식이 왜 성립하는지 이유를 고등학교 교과서 안에 공식명 등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산은 연산 과정을 서술해야 되는데, 단순 연산은 생략을 하지만 다른 연산의 근거가 되는 연산들은 또 제시를 해줍니다. 네, 결론,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했는지로 맨 마지막 답안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대학 예시답안에서 찾아봤습니다. 설정, 그런데 문자의 설정입니다. 서술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문자를 설정하는 경우, 네, 예를 들면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하겠다. 네, 이런 문자 필요할 때 설정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대소라든가 범위를 명시해야 됩니다. 또는 프라임 마이너스를 a라 하고 프라임 1은 b라 두면, 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설정은 아니었지만 획이 너무 많으니까 서술을 간략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설정도 있었습니다. 네, 모두 대학 예시답안에서 제시를 해줬고요. 네, 그래서 반드시 범위나 대수를 명시하고 필수적인 설정이 아니더라도 서술을 간략하게 하기 위한 설정도 가능합니다. 네, 설정에서 점과 좌표를 설정하는 케이스입니다. 네, 보통 도형의 방정식이라든가 기하 벡터 파트에서 많이 설정을 하고요. A점을 t, 0을 하겠다, B점을 1,0을 하겠다, 두원의 교점을 C라 하겠다, 그리고 T의 범위는 뭐라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점의 설정을 간략하게 했고, 네, 문자의 범위를 명시를 했습니다. 네, 모두 대학 예시답안에서 제시해주는 케이스고요. 네, 그 다음 보조선을 그리는 것도 설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겠다, 이렇게 그림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린 경우는 답안에도 반드시 그림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일반항이죠. 수열에서 일반항을 설정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수열 AN을 ARN-1제곱, R은 -6에 차 있다라고 하겠다. 이렇게 따로따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냥 대학 예시답안에서는 간략하게 다른 설명 없이 일반항, 추항, 공비 범위까지 한꺼번에 설정을 해줬습니다. 항상 설정에는 이렇게 범위 명시가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 5단계. 네, 5번 유형이죠. 필요한 단계에 따라서 함수식을 설정하는 케이스였고요. 네, 이 문제는 이제 사이값 정리 이용해서 왜 fx와 gx가 서로 같은 그 x 값이 a와 b 사이에 존재할 거냐. 이럴 때는 이 항을 해서 hx라 설정하고 뭐 h에다 이제 양끝 값을 대입해서 부호가 서로 반대다. 이렇게 서술을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2단계였죠. 2단계는 설정 다음에 이제 근거 제시의 단계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서로소가 아니다. 주로 나오는 표현 중에서 만약 A, B가 서로소가 아니라면 서로소는 공약수 1밖에 없으니까 A는 AG, B는 BG, G는 E 이상인 이 이상의 공약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서로소라는 부분은 서로소임을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문제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고요. 네, 기본적인 수식 설정은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산술기하,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네, 근거 제시 보시면 x가 양수이므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에 의해 여기까지가 이 근거 제시입니다. 근거 제시의 결론으로 수식 2x 더하기 x분의 1은 2루트 2x x분의 1, 즉 2루트 2보다 크고 낫다.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라고 서술하실 수 있는데 이 근거 제시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를 쓸 수 있을 조건인 양수 조건을 같이 명시를 해줬고 네,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은 합 또는 곱이 일정한 경우 사용을 합니다. 그냥 산술 기하에 의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에 의해라는 정확한 표현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등호 성립 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였는데 만약 최대 최소를 모두 구할 때는 미분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코사인 법칙의 예시죠. 네, 근거 제시 보시면 삼각형 OAC에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 그래서 어떤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제시할지 썼고요. 그리고 코사인 알파 이 근거 제시의 결론은 코사인 알파는 2 곱하기 1 곱하기 t분의 이렇게 코사인 법칙의 모양 그대로 수식을 제시해줬고 정리해서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의 형식에 맞는 이 수식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 다음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 네, 보통 이런 이제 표현은 미분법을 써서 푸는 문제들도 있고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서 푸는 문제도 있는데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문제에서는 미분법을 쓸 수가 없고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야만 합니다. 네, 근거 제시의 결론으로 네, h분의 0 플러스 h-f형의 극한값이 얼마다. 그래서 어떠어떠하다. 수렴한다, 발산한다. 이 문제는 이제 이 케이스는 발산하는 케이스네요. 그래서 미분 가능이 아닌 케이스인데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수렴하기 전에 프라임 A라는 표기를 쓰지 않고 서술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증감표를 뭐 제시해야 되느냐 이것들도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데요. 네,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어떤 표다라는 명시를 해준 다음에 증감표를 제시를 했고 그 증감표의 결론으로 그래프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통해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에서는 증감표를 제시해서 서술을 해야 되겠고 그 표가 어떤 표인지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에는 축이 어떤 축인지 이 축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x축이다 변수축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여기는 이제 y축이다 절편이 예를 들면 2다 뭐 여기는 뭐 5다 이런 식으로 절편을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근도 있네요.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뭐 3 등 이런 식으로 절편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정적분과 급수의 합의 관계 정적분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정적분과 급수의 합의 관계에 의해 이렇게 근거 제시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무한급수와 정적분이 서로 같다. 그런데 이 식 변형을 해서 n분의 2와 n분의 k의 전체 세제곱을 묶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 3승 dx다. 그래서 이러한 연산식을 쓰기 전에는 정적분과 급수의 합의 관계에 의해라는 근거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 3단계입니다. 3단계는 연산의 단계인데요. 1번 예시는 정적분 예시입니다. 정적분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되느냐? 네, 숫자 대입과 사칙연산 등 단순 연산은 생략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무엇 dx는 그 적분 식이 뭔지까지는 제시했고 숫자를 대입했을 때 결론이 뭐다 해서 대입하는 과정이나 덧셈 뺄셈 사칙 연산은 단순 연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미분계수의 정의 예시에서는 단순 연산이지만 F2를 빼고 여기서는 이제 G를 다시 더해주고 이게 마이너스 기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3을 곱하고 다시 나눴다, 5를 곱하고 나눴다, 이런 것들은 사칙 연산이긴 하지만 왜 제시를 했느냐, 생략하지 않았느냐. 미분계수의 정의꼴을 보여주기 위한 식 변형이기 때문에 이 생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수식의 근거가 되는 수식은 이 생략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부분적분의 예시, 연산 예시입니다. 부분적분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써야 되느냐? 부분적분을 이용하겠다. 그런데 탄젠트 프라임이 시퀀스 제곱임을 이용해서 부분적분을 쓰겠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생략을 했고, 부분적분을 이용함을 명시했지만 무엇을 u로 놓고 무엇을 v 프라임으로 놓는지는 다른 대학들에서도 모두 생략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치환적분 어떤 부분을 치환하겠다. 그래서 u를 코사인 x로 치환하겠다라는 거 제시를 했고 나머지는 생략을 했습니다. 네, 여기 뭐 숫자 대입 연산 과정은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치환적분을 쓰겠다는 것 그리고 어떤 식을 치환했다라는 것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 파트인데요. 4단계죠. 네, 답안을 칠 때 맨 마지막 결론 내릴 때 문제 전체에서 이제 주어진 걸 먼저 쓰고 구하는 걸 마지막으로 써서 구하는 것은 답안의 결론에만 오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답안이 있는데요. 문제에는 앞부분이 주어진 거고 구하는 것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어집니다. 여기서는 주어진 것이 뭐 LX가 접선이다. 그런데 구하는 것은 중근을 가지고 구해라. 이렇게 됐으면 LX가 접선이다라고 수식으로 출발해서 맨 마지막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끝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제 많이 헷갈려하는 것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인데 문장의 순서가 바뀌었을 때 무엇으로 출발하고 무엇으로 끝나는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접선으로 주어졌을 때 중근을 가짐을 보여라 이런 문제였는데 다음 세트는 중근을 가짐을 주고 그 다음에 접선임을 보이는 반대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서도 다르죠. 주어진 것이 파란색이고 파란색으로 출발해서 구하는 것 빨간색, 빨간색으로 답안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두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다른 것들은 안 된다라는 서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정수 순서쌍을 모두 구하라.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순서쌍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A의 범위가 벗어나면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B의 범위가 만족이 안 되니까 문제 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순서쌍들은 존재하지 않고 A, B는 0,1 딱 하나밖에는 없다.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4단계로 답안을 나눠 봤고요. 네, 마지막은 이제 시간 분배입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1단계. 네, 시험의 난이도, 학과에 따라서 합격선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인기 학과는 더 높고 한 학교에서도 한 10점 이상 차이가 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이 어려우면 당연히 시험 합격선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50점대부터 90점대까지 굉장히 큰 점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냥 무작정 나는 고난도 시험이지만 100점 목표로 그냥 무조건 쓰겠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합격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한 세트를 너무 자세히 서술해서 시간이 반드시 모자라게 되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전체 세트에서 얻는 점수의 합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산 합격선을 넘기는 전략이 훨씬 합격 유리하기 때문에 제일 쉬운 세트부터 접근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과별 합격선을 분석해서 시간 분배를 하는 연습이 굉장히 이제 후반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구체적인 시간 분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 시간은 100분, 문항수가 3세트 10문항인 그런 학교가 만약에 있다면 전체 100분에서 여유 시간을 좀 제외해 두시고 3세트라는 총 세트 수로 나눴을 때 균등 분배 시간인 한 세트당 30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이 시작하면 세트 난이도를 비교해서 어떤 세트가 제일 쉬우냐 난이도 순서를 구분하시고 그럼 난 1세트부터 제일 쉬우니까 풀겠다. 쉬운 세트부터 접근을 하고 그래도 너무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는 균등 분배 시간이 되면 다음 세트로 그냥 넘어가서 전체적인 합산 점수를 극대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세트도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답까지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더라도 간략하게 서술해서 부분 점수를 최대한 받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고 어려운 세트 접근이 안 돼서 균등 분배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은 그런 시간에는 쉬운 세트 디테일을 더 채우시고 마지막으로 남는 시간에 이제 어려운 세트 디테일을 채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수능 연수를 답안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